여러분 주위에 물어보세요. 대부분 일반 계좌로만 돈을 모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IRP를 오늘 알아가셨다. 별 노력 없이 이 정도 자산 갭 차이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계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와 ISA 계좌와 IRP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RP에 대해서 IRP 계좌의 규칙 그리고 세금 혜택 세 가지와 마지막으로 유의사항까지 이해하기 쉽게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규칙입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데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는, 프리랜서는 이건 차별이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도 증빙만 한다면 납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소외된 분들이 계시죠. 소득이 없는 주부님들 그리고 학생 신분인 분들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계좌가 너무 좋다 보니까 돈이 많은 부자들은 여기에 돈을 무한대로 넣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도를 걸어놨다. 이 한도를 걸어놨다는 것 자체가 이 IRP 계좌가 얼마나 혜택이 좋은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55세 이후의 금액을 찾아라. 그래서 사실 2030 분들이나 노후가 좀 까마득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망설여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IRP는 법적으로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완전 해지해서 그냥 중간에 돈을 다 받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중도 인출의 경우에는 페널티가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몇 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할 때, 아니면 전세 보증금이 필요할 때, 아니면 병원비가 필요할 때 아무런 페널티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중도 인출 사유가 되지 않아서 그냥 완전하게 해지를 해야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이 페널티에 대해서는 이 IRP의 세금 혜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IRP의 세금 혜택 세 가지를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그 뒤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P 계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세금 혜택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계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전체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IRP에 이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꽉꽉 채웠을 때 국가에서는 어떤 세액공제를 주냐? 16.5%라는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꽁돈을 준다. 근데 이게 900만 원을 다 채워야 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한 400만 원, 4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만 채워도 100만 원에 16.5%, 16만 5천 원의 꽁돈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액공제라는 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라면은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해서 이 세액공제액이 보너스로 13월의 월급처럼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이 자영업자분들이라면은 5월에 종소세를 내면서 세금을 크게 납부를 해야 되죠. 이때 이 세액공제액만큼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든 간에 나는 저 금액만큼 돈을 아낄 수 있다. 꽁돈이다. 국가에서 소고기를 사준다. 두 번째는 바로 과세이연입니다. IRP라는 황금 계좌는 국세청이 와서 세금을 걷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쳐져 있는 성역의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는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의 이익금이 났다? 국세청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15.4% 배당금이든 이자 수익이든 154만 원을 떼가서 846만 원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가슴 아픈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IRP에는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원천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번 1,000만 원을
오로지 그대로 1,000만 원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굴러가게 되면은 일반 계좌에서는 돈을 벌 때마다 금액이 갈린 채로 돈을 모은다면은 IRP에서는 온전하게 돈을 모을 수 있겠죠? 일반 계좌와 IRP 계좌의 차이는 똑같은 수익일지라도 세금 차이에 의해서 이 정도 갭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복리로,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까지 더해지는,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라고 말했던 복리로 굴러가게 된다면은 일반 계좌로만 돈을 모았던 사람과 IRP로 돈을 모았던 사람의 격차는 엄청나게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주위에 물어보세요. 대부분 일반 계좌로만 돈을 모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IRP를 오늘 알아가셨다. 별 노력 없이 이 정도 자산 갭 차이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런 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시적절하게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금 혜택, 저율 과세입니다. 아까 세금을 안 걷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예 끝까지 안 걷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대신 기존에 15.4% 내야 할 세금을 돈을 찾을 때 맨 마지막에 가서야 저율로 걷겠다. 최대 3.3%까지 세율을 낮춰주거든요. 이렇게 따지면은 벌써 세율이 5분의 1 토막이 나죠. 게다가 절세계좌 3대장이라고 했던 ISA 계좌도 이 저율과세가 9.9%밖에 혜택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IRP의 3.3% 저율과세는 굉장히 혜자롭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쳐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유의사항은 아까 제가 규칙 부분에서 완전 해지를 했을 때의 페널티 부분에서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부분입니다. 이 IRP는 55세 이후에 찾도록 규칙 자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생사는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서 완전 해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페널티가 어떠하냐? 첫 번째로 이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적립해준 이 원금에 대해서는 일단 퇴직소득세를 100% 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퇴직금 원금과 더불어서 내가 추가 납입한 금액, 시간이 흐르면서 이자나 배당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낮겠죠. 그 수익분에 대해서는 모두 16.5%라는 기타 소득세로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세율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김잔잔 채널만의 특징, 김잔잔의 디테일 들어갑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페널티가 아닌 게 될 수 있는 게, 먼저 원금에서 퇴직소득세 100% 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쫄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퇴직금의 퇴직소득세가 뭐 근속 기간도 길고 하면은 셈법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페널티를 안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받는다고 해도 그냥 퇴직소득세에서 30%에서 40%가량 세금을 할인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할인 안 받고 그냥 100% 낸다는 건데, 퇴직소득세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30, 40% 할인 받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수익분에 대한 기타 소득세 16.5%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 16.5%라는 것 자체가 뭔가 기시감이 느껴지죠. 사실 아까 세액 공제를 받았던 16.5%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받았던 혜택을 그대로 돌려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수익분에 대해서는 원래 15.4%를 내야 되는데 16.5%를 내는 격이기 때문에 한 1.1%가량만 더 높은 세금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게, 아까 세금 혜택 중 두 번째가 과세 이연이라는 거였죠. 이 과세 이연에서 핵심은 복리거든요. 만약에 내가 혜택을 미리 받았고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복리 효과를 많이 누린 상태에서 해지를 해버린다면은 이 1.1% 조금 더 내는 것조차 이미 혜택을 받은 걸로 충분히 커버를 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특히
특히 이 혜택을 받아놓는 것도 미리 내가 16.5%를 받아놨다가 그 받아놓은 걸로 알뜰살뜰하게 수익률을 굴렸다가 다시 그 금액만 그대로 주는 건데 그 수익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 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도 1.1% 엄청 낮은 금액의 이자로 돈 잘 썼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페널티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이 김잔잔의 디테일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된다. 내가 여유가 있다면은 연금저축펀드와 더불어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저런 페널티도 무마시키고 내 노후 자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IRP라는 계좌에 현금으로만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현찰로 그대로 두면은 실질적으로 내 돈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투자라고 해놓은 것이 엄청 공격적으로 복잡하게 해놓는 것이 아니라, 이 IRP 계좌에서는 현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무 보수적이라면은 은행 예금도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펀드나 리츠, ETF, 증권사의 안전자산이라고 제가 현금관리 시리즈에서 소개해드렸죠. RP도 있고 MMF와 비슷한 MMDA도 있고, 그리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굴리라고 안전자산을 30%는 꼭 확보를 해놓게끔 안전장치도 걸어놨거든요. 그렇다면 이 IRP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내 재산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게 열변을 토해서 굉장히 배가 고파졌습니다. 빨리 밥을 먹어야겠는데요. 이 열정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혹시 이 IRP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다 하시는 가족,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기분 좋고 디테일 있게 영상 지속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